과 같은 주제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 또 이런 주제로는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이제 그만큼 사실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전문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교육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실생활에 밀접한 브레인 트레이닝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그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키고 어 정말 우리가 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방법론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 메시지고요. 어 네, 이 메시지를 그냥 쭉 이제 풀어서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으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대학에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에서 두뇌 훈련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에 매료돼서 이렇게 또 전격 이 진로를 전향해서 20년 가까이 연구와 또 실제 적용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런 강연 활동과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브레인 트레이너 노형철이라는 채널에서 어 또 많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인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이 자격 자체가 국가 공인이 되고 또 이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지금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또 이것을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해서 알려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 오래된 경험과 고민이 축적된 내용을 좀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네 설렙니다. 여러 가지 그 방송이나 다양한 곳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소개가 됐는데요. 최근에 또 재밌는 실험이 그 예스24 채널에서 이제 서탐대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그 책을 읽을 때 하고 독서를 할 때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실험이었거든요. 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책을 읽을 때랑 스마트폰 특히 이제 이 실험에서 실험한 것은 그 숏폼 영상입니다. 숏폼. 그러니까 1분 미만의 이제 짧은 콘텐츠이죠. 네. 확실히 뇌파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해석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 유튜브에 이제 올랐는데요. 요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보는 잠깐 소리 들리시나요? 예. 뇌와 책을 읽는 뇌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탐대실, 독서하는 상태, 영상을 보는 상태의 뇌파가 어떻게 다른지 검사해 봤습니다. 집중도와 스트레스 수치에서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독서 중엔 집중력과 연관된 세타파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영상 시청 중엔 다소 불규칙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독서를 할 때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독서를 하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은 인지와 관련된 이제 감마파와 같은 뇌파가 출현을 했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특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세타파가 좀 줄어들면서 정보에 대해서 잘 감지하고 처리하는 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뇌파 패턴에서부터 나타났었습니다.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보상 쾌감과 같은 그런 것과 연결되는 작용이 뇌에서 일어남으로 해서 새롭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뇌파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니까 어떤가요? 그 뇌파가 확실히 네, 나왔죠. 사실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뇌파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불과 한 3, 4년 전에 대비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특히 최근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더 영상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뇌파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니 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한번 보는 정도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뭐 1 시간 내지 2 시간 정도는 이제 꼭 이렇게 시청을 하거나 뭔가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결코 우리 삶에서 배제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들이 그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되게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또 어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냐면 이제 어 뭐 소위 디지털 치매라는 겁니다. 일단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순간적으로 뭔가 기억하는 작업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봤는데 본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깜빡깜빡 뭘 잊어버린다든지 예 뭐 물건을 막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예 매우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네. 뭐 하여튼 그 예전에 비해서 또 전화번호를 기억한다든지 막 생활 속에서 이렇게 뇌를 써 가지고 뭔가 기억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이제 주의력이 약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영역이. 예.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네. 너무나 많은 그 어떤 이전과 다른 변화, 기억력이 떨어지는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이런 현상들이 어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더 그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예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생활 속에서 스며든다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아주 음 건전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웰니스가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전문가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오늘 이제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그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 교육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고요. 어 청소년, 기업체, 어르신 또 뇌기반 코칭 분야, 영유아 분야 등 매우 다양하게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영역 속에서 정말 이제 뇌를 그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 좀 더 저하된 기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전문가이고요. 이제 뇌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죠.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니즈가 이제 생기는 가운데서 좀 더 이 활동 필드가 많아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다양하게 활동하는 브레인 트레이너의 어떤 그 트레이닝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육체적 훈련에 대비한 이 두뇌 훈련의 이 속성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음. 보통 우리가 그 육체적 훈련을 할 때 근력 강화 많이 하잖아요. 네. 피트니스 센터 가서 그 무게가 있는 음 뭐 아령을 든다거나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두뇌 훈련에 대비를 한다면은 이것은 집중력 강화에 좀 비유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하잖아요. 체중 관리. 예, 체중 관리를 통해서 몸에 불필요한 그 이제 체지방을 좀 감량하고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 이런 요소를 대비해 본다면은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그 뇌의 활동성을 봤을 때 음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괜찮지만 일정 이상의 좀 긴장감과 불안감과 또 어 되게 좀 고차원적인 집중을 했을 때는 이게 그 뇌파가 좀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뇌 기능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몸에 살을 빼는 것처럼 고주파의 그런 뇌파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 영역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몸을 쓰는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신체 균형, 신체 밸런스인 거죠. 자세에 대한 것, 또 이제 얼굴 앞면의 어떤 균형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것을 또 뇌 트레이닝에 비유를 한다면은 뇌 기능 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 제시하는 그 뇌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뇌 기능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 학습 능력 향상하는 것도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부분도 가능하고 네, 자기 실현과 의식 성장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어, 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어, 과학적 사실은 바로 그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 뇌 가소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찰흙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찰흙은 그 모양을 변화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변화하는데 예, 그 변화된 모양이 유지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소성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그 고무공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줘서 모양이 변화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탄성이라고 하죠. 근데 뇌는 이제 소성,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안 된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20세기, 21세기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돼서 이 뇌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 이제 뇌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 줬고 이것은 뭐 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이전에 기본적인 뇌의 속성이라는 것을 또 많은 이제 학자들이 밝혀내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뇌 가소성의 어떤 실체를 그 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성장하는 장면인데요. 신경세포의 성장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런 신경세포의 성장은 임종 직전의 암 환자에게도 발견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작동한다면은 무조건 이런 뇌 신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되게 신기하죠? 막 꿈틀꿈틀대면서 확장돼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뇌가소성의 기제는 에릭 캔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생물학자, 신경과학자가 그 2000년대에 노벨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그때 그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군소달팽이 실험을 통해서 또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군소달팽이의 전기 쇼크를 가해가지고 이 아가미가 움직이는 그 활동이 바로 그 반사가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민감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찾아서 좀 살펴보게 되니까 어 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도식화해서 에릭 핸델이 이 저술한 기억을 찾아서라는 책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가했을 때 이제 이 지금 여기 이 보여지는 요 그림이 그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그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안에 이제 그 한상 AMP라는 이 단백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한 번 나왔을 때는 이제 적절히 그 한 번 연결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작용이 되고 끝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번 계속 나오게 되면은 어 이것이 이제 단백질 키나제 A라는 것을 이제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세포 안에서 더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키나제 A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안에 그 이제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이 크랩이라는 단백질을 이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금 이제 아까 그림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신경세포가 이 자라나게 되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한 번 자극 일어났을 때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함은 이 신경세포가 여기서 이제 자라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반복적인 자극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두뇌 훈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뭔가 교육하는 그런 활동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어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한 뭐 기술이든지 어떤 특정한 행동이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뇌의 어떤 그 신경 가소성, 아까 직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신경 가소성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러한 반복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 이 반복이라는 것은 어 정말 우리의 그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뇌 신경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통찰해서 본다면은 참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잘하려면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건데 이제 이런 반복의 의미는 사실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 그 신경세포가 자라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뭐 자명하다. 예, 자명하다. 예, 이 반복했을 때 신경세포가 자라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말로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인식해 보자. 예,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정한 활동을 혹은 특정한 훈련 기법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어 브레인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얘기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그 신체 정서 인지 영역을 이제 같이 다룬다는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 이제 뇌의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그 이제 간략하게 구획해서 나타나는 새 영역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 뇌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이 상호 연관돼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활동은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주고, 정서는 신체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인지는 또 신체와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뇌라는 것을 구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데요. 특히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좀 고차적으로 인식하는 그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 바로 이 전전두엽의 작용에 의해서 이 메타인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체 활동이라는 것, 나의 정서적인 어떤 변화라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인지적인 어떤 그 특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한층 더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인식하고 또 중요한 것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관점에서는 신체, 정서, 인지 이 각각의 영역을 뭔가 개선하거나 또 변화시키는 그러한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전체를 이 메타 상위 관점에서 어떤 치밀하게 계획되고 명확한 목적성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 각각의 영역을 훈련하는 그 접근으로 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에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이제 갖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의 두 가지 차원인데요. 이 이제 이것은 이 첫 번째 차원은 중재법이라는 차원입니다. 음. 이것은 그 어떤 특정한 그 뇌 기능, 뭐 현상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좌뇌우뇌 편차가 좀 많이 나 있다. 그러면은 좌뇌우뇌 편차를 맞춰줄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과하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떨어뜨려 주는 이 방법을 이제 적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두뇌 훈련이라고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런 중재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교과에 두뇌 훈련법에 소개되는 각종 훈련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굳이 분류를 한다면 중재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법으로서 브레인 트레이닝은 궁극적으로 어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법 측면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앞에 페이지에서 보여주셨듯이 드렸듯이 메타라는 관점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차원이 하나 더 생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 차원의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프로세스, 절차 차원의 브레인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뇌 가소성과 이 뇌 가소성의 어떤 그 반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반복을 이 철저하게 계획된 치밀하게 설계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어 행한다면 이 절차를 행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잘 짜여진 체계 또는 전문성을 이제 갖고 행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어떤 소재를 갖다 가지고 와도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인제 중재법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지만 지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프로세스로서의 브레인 트레이닝이에요. 예. 자 이게 지금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중재법 차원의 브레인 트레이닝은 말씀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뇌교육이나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뇌체조를 다 해 보셨을 거예요. 신체 활동은 반드시 뇌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어 아예 그 이너스라는 학자는 "운동을 위해서 내가 탄생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신체 활동이기에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뇌체조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그다음에 또 호흡 명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말 또 다양한 어떤 방법론과 또 깊이 있는 그 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제 호흡과 명상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인제 기기를 활용한 뉴로 피드백 훈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뇌파를 쓰는데요. 뇌파를 쓰기에 이제 뉴로 피드백으로 하는데 좀 더 큰 범주에서 본다면 바이오 피드백 영역이 있고 뇌파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fMRI 같은 그런 그 뇌 영상 장치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떤 피드백 영역이 있어서 이제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제 다양한 인지 훈련을 하기 위한 그
뭐 과제들을 제시한다든지 코칭 과정을 제시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사실 이외에도 이 다양한 훈련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측면을 이제 잘 이해하고 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이 이 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고 특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차원의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본다고 하면 바로 이제 기본적인 교과에서 나오는 이 브레인 트레이닝으로서 PDCA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플랜, 두, 체크, 액션. 사실은 이 PDCA 어 요 사이클은 이제 공정에서 이제 또 많이 쓰여지는 그런 사이클인데요. 이것이 이 두뇌 훈련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아주 그 유용한 사이클이 되므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두뇌 훈련법에 이제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반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이 반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체계를 갖고 또 어떤 그 목표점을 잘 설정해서 어 실행할까를 이 프로세스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0 단어를 한 달 내에 한 1000개 정도 외운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될까요? 이제 뭐 한 달에 1000 개의 영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최소한 30-40 개의 단어를 좀 더 해야 되나요? 30-40 개의 단어를 하루에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외워야지 이 30일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00 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랜을 세우는 거죠. 어 뭐 언제 30 개의 단어를 외웁니다라는 어떤 계획을 인제 세워서 그것을 인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이제 계획을 세운 단계가 플랜 단계고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운 단계가 플랜 단계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가 두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하루에 그냥 얘기하기 쉽게 30 개라고 할게요. 30 개의 단어를 외운다는 것을 목표를 잡았으면 이제 이것을 매일 아침 음 기상 직후에 실시한다라는 어떤 실행 계획까지 갖고 그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것은 그 외운 것에 대해서 뭐 백지에다가 자가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따로 별도의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채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체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 개를 외우는 것이 뭐 한 1 주일 정도 진행했더니 체크를 하는 것까지 다 했더니 이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뭐 계속할지 아니면 30 개가 너무 쉬우니까 '하루에 한 40개 정도로 늘려서 해 보자.'라고 그 계획을 좀 더 목표를 좀 상향해서 잡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A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지금 이제 영단어에 대한 부분을 그 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이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음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그 체크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목표 설정에 예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이 나선 구조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가는 것이 이 두뇌 훈련에서의 이 PDCA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0단어를 암기하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은 0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뭐 이제 기존의 이제 시선으로 본다면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인데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 그 신경 세포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단어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킬을 익히는 것, 예, 뭐 챗GPT를 사용하는 스킬을 익히는 것, 뭐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는 스킬을 익히는 것, 혹은 뭐 자전거를 타는 스킬을 익히는 것, 이런 것들 또한 가능한 것이고, 뭐 운동하는 부분도 가능한 것이고, 또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수면 관리를 한다. 예. 수면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내용 그 이해되십니까? 예. 쭉 제가 좀 이제 절차 측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그 이제 뇌 가소성을 통해서 어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는 것이다. 예. 이것은 그 신경세포가 성장하는 기제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뇌가소성 측면에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보는데, 크게 중재법 차원의 브레인 트레이닝이 있고 프로세스 차원으로 또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볼 수 있다. 이 중재법 차원은 실제로 어떤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훈련법으로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프로세스 차원은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적인 관점이죠. 위에서부터 이 전체의 프로세스를 스스로가 이렇게 컨트롤해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주제가 브레인 트레이닝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내 생활 속에서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 이 브레인 트레이닝적 접근을 통해서 습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 습관을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PDCA를 하는 겁니다. 야식을 뭐 일주일에 뭐 5번 먹었다면 이것을 3번으로 줄이겠다. 1번으로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갖고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그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근력을 늘리겠다. 지금 푸시업을 내가 10 개를 하는데 이것을 15 개로 늘리겠다라는 어떤 그 관점을 갖게 된다면 이 부분을 이제 목표점을 뭐 1달 내에 15 개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푸시업을 어 하루에 뭐 1 분씩 연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네, 자기의 예, 그 어떤 의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박문호 박사님이 소개한 그 감정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대한 것도 봤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되게 그 책에서도 강조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심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기술에 가깝다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은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는 기술에 가깝다는 거죠.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집요하게 설계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면은 여러분의 그 삶은 정말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경험을 했던 것은 그 제가 이제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십자인대 수술을 했을 때에 몸무게가 거의 90kg 가까이 됐어서 이제 이 몸무게 때문에 아마 이제 무릎이 무리가 가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몸을 잘 챙기지 못하고 그 몸에 이 부상을 예 강하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아 그러면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병상에서부터 훈련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첫 번째 하기 시작한 것은 일단 누운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하기 시작했던 거는 제 식단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것을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4 년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무게가 늘어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무게가 줄어들더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갖게 됐고, 그것을 조절하는 어떤 접근을 하게 돼서 이제 1년 만에 다리 부상도 회복했고 몸무게를 20kg를 감량하는 이제 결과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제 적용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뇌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냐? 체계적으로 설계된 두뇌 훈련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 설계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활동을 계속 반복한 사이클을 거치게 된다면 할 수 있고, 식이 조절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진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쩌면 이제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들의 활동 영역은 이런 영역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이제 상담, 코칭,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사람. 예.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50 분이나 제가 얘기를 했네요. 교수님, 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유. 네. 옛날에 브레인 트레이너 그 시험 보기 전에 저기를 네. 받았잖아요. 온라인 강습을. 네네. 네, 그때 기억이 다 나고요. 네. 지금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방향으로 열심히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 김성의 초심으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 PT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브레인 트레이닝을 보면서 이제 다시 PT 자료로 통해서 이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면 사실 그중에서도 수면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은 뇌 상태를 좌우하는 거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수면 관리를 하는 접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수면 관리 브레인 트레이닝 다이어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저의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잠을 깊게 못 자는 많은 이제 많은 이제 분들께 이제 적용을 해 보면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DCA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트레이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한 2년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지금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자이자 그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 가입한 정회원분들께는 기본적인 그 툴로서 어, 정회원분들께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21년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리를 써서 방금 말씀드렸던 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전용 툴로서 이제 정회원분들께 지금 이제 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정말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그런 일종의 코칭이자 트레이닝 활동을 어, 제공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앱으로도 만들어서 실험도 해봤고요. 그 앱 자체로도 이제 앞으로 더 그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플랫폼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삶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음 더 많은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서는 지금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자분들과 함께 1년 가깝게 지금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 참여하고 싶은 자격 취득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또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브레인 트레이닝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같이 예 연결되게 되는데요. 어 이제 '뇌를 변화시킨다. 뇌를 훈련시켜서 변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뇌 개발에 브레인 트레이닝을 쓸 수 있다. 다이어트에 쓸 수 있다. 근력 강화에 쓸 수 있다. 습관 교정에 쓸 수 있다. 정서 조절에 쓸 수 있다. 수면 관리에 쓸 수 있다. 기술 습득에 쓸 수 있다. 언어 학습에 쓸 수 있다. 기타 등등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의 영역마다 사실은 전문성이 있고 중재법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3+1 모델 그러니까 신체, 정서, 인지를 상위 관점에서 조절하는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특화시킴으로써 가능한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앞으로 더 이제 확장시켜 가서 정말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필드가 많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 실제로 진행했던 많은 사례자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제가 최근에 그 브레인지 아시죠? 브레인지. 예. 브레인지에 이 소개된 사례로 일단 몇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 네. 네 여기 사진도 나오니까 혹시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네 실명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 이제 브레인지에 올라간 사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자면 최영복 브레인 트레이너 분이신데요. 21일 동안 이제 체중 감량하시고 근력 단련하시고 해서 지금 이제 82 킬로에서 78 킬로로 당시에 이제 줄이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정회원으로서 참여하시면서 루틴을 계속하고 계신데 73 킬로까지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 훈련하고 기록하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해 오신 거죠. 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체중 감량 효과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부차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혈압약도 이제 당시에는 좀 줄이시고 끊게 되셨고, 뭐 또 이제 무릎 건강에 대한 부분도 좀 이슈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더 건강해지셨고 하는 되게 좋은 변화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시고요. 네. 어 또 이제 한 분은, 이분도 이제 그 브레인지에 소개된 어 내용인데, 이제 브레인지 88호, 아마 88호, 90, 89호 이렇게 지금 소개됐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은 건강하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회원으로서 자가 훈련 및 또 이것에 대한 전달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처음에 이 BTD 프로젝트,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 프로젝트 참여하셨을 때 어 아예 일어나서 강의를 듣지 못하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달리기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예, 건강해지셨는데, 이 건강에 대한 것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어떤 운동하는 부분, 또 이제 뇌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명상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인지적 변화, 그러니까 그 뭐 자기 선언이나 여러 가지 인식 변화 이런 것을 하는 훈련들이 같이 병행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이분의 경우에는 뇌파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면서 그 변화를 관찰하셨고, 또 자율신경계 측정도 같이 하면서 변화를 보시다 보니까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어 아주 기술적인 구체적인 그런 변화들을 이제 경험하신 사례입니다. 네. 이분 또한 병원에서 뭔가 조치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개선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놀라운 상황이고, 여기서 핵심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반복한 어떤 체조의 적용, 훈련의 적용, 요런 것을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그 이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서는 작년 9 월부터 매달 BT 루틴을 이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5 월의 BT 루틴의 주제가 사랑하는 나에게입니다. 이 루틴 동작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체조 브레인 트레이닝이 두뇌 훈련법에 포함되어 있는 두뇌 훈련법에 포함되어 있는 체조 동작이라든지 뭐 명상법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뭐 되게 그 '아, 뭐 그런 동작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워를 발휘하는 것은 이게 이 루틴으로 묶여 가지고 적합한 전차로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매일 실행할 때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이시는데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루틴들을 지금 매달 같이 진행을 했고요. 6월 달에는 상상의 힘이라는 주제로 어 루틴을 진행했는데, 어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했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21일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한 분이 또 한 달간 이제 16 분이 계셔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체중 감량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뭐 메리트라든지, 혹은 또 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어떤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 갖고, 이게 진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적용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이번 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실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호흡의 비밀. 네, 호흡의 비밀을 통해서 지금 또 루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이제 중재법 차원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 루틴의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차원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접근해서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회원 분들 중에서 좀 극명하게 변화가 일어나신 분 이제 뇌파 데이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어 네. 68세 남성 회원분이신데 제가 이름은 가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만 좀 보여 드리면 여기 지금 좌우뇌 활성도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되게 편차가 큰 경우였는데 이제 뇌체조라든지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훈련하시게 되면서 이제 21 일뿐만 아니라 이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훈련을 하신 상황에서 두 달 하셨네요. 거의 이제 훈련하신 상황에서 뇌파를 보면 지금 놀랍게도 이 좌우뇌 편차가 거의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예. 예. 박수 한번.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브레인 이 지금 뇌파 검사 이 그래프는 스마트 브레인 트레이너 전용 뇌파 측정기인 스마트 브레인 뇌파 측정기기를 통해서 본 결과인데요. 이 반복해서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인지 과제를 통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재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측정하고 내일 측정해도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뇌파의 패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극적으로 이 뇌파의 좌뇌 우뇌가 이렇게 맞춰졌다는 부분은 이제 그 사이에 실제로 뇌 활동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생활 속에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반복 적용함으로 해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한번 주지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사례도 이것도 우리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 정혜연 분이신데요. 이제 44세 여성분이신데 지금 인제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뇌파 측정을 했던 것이고요. 예, 이게 그 네 1월 달까지도 거의 이제 유사한 패턴은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 이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비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느린 파장의 이쪽이 그 하늘색하고 그 남색 이쪽이 느린 파장이거든요. 세타파, 알파파 계통이 느린 파장의 이 뇌파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3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고 이제 이런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금 여기 하늘색 그래프가 집중력인데 집중력이 좀 낮게 지금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의 30 예 3 뭐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이것이 44, 45 이렇게 증가하는 예 3달 정도의 이렇게 이제 집중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가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측정을 해 보니 이제 이 그래프가 지금 되게 같은 분의 뇌파입니다. 같은 분의 뇌파인데 아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탈지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표준 범위 안에 이렇게 어 그 뇌파 자체가 맞춰지는 균형을 잡게 되는 이런 변화들을 냈다는 것이죠. 네 이것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레인 트레이닝 어떤 중재법으로서의 접근도 있겠지만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이제 10월 달에서 2월 달이니까 거의 한 4 개월이잖아요. 뭐 4 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몇몇 사례, 이렇게 지금 잡지에 소개된 사례와 지금 협회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직접 훈련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 속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례를 보면 너무 좀 놀랍고요. 아, 이렇게 진짜 뇌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되게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뇌파 변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떤 그 마인드의 변화, 뭐 그리고 육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소위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아주 깊게 체화하고 그 체화된 것을 바탕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뇌의 주인이 돼서 자기 뇌를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시중에는 뭐 다양한 자기계발법으로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파고들 부분은 브레인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뇌파 지표와 혹은 그 자율신경계 측정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마치 몸무게를 계속 재면서 체지방률과 뭐 근육량을 보면서 가듯이 우리의 어떤 뇌 상태를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가는 접근을 한다는 것.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웰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에 어떠십니까? 네, 동의가 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좀 중요한 얘기는요. 이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게 브레인 트레이닝 목적은 무엇이냐? 사실 1차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어떤 어, 뇌 훈련, 기초 훈련, 인지기능 훈련, 수행력 훈련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까지 예, 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부분 그리고 경험하신 부분이 조금 이렇게 축적되시다 보면은 느끼는 것은 '아 이 세상과 내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구나.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화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 저의 목소리를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으시지만 듣고 계시고 그러면 결국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언어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연결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냥 따져 봐도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 연결성 속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바로 여기 지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앞서서 얘기한 부분만 들으면은 어떤 특정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언어를 발전시킨다든지 집중력을 발전시킨다든지 창의성을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어떤 브레인 트레이닝의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냥 뇌를 방금 얘기했듯이 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면 바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지점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 개발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이 사회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닝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 속에서의 브레인 트레이닝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홍익인간의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브레인 트레이닝은 그런 부분을 그런 곳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뇌가 훈련이 됐을 때 어 또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로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망치를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무기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브레인 트레이닝 기법은 비유를 하자면 망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 자신과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혹은 뭐 어떤 특정 목적, 나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 사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어 두루 살펴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 간다면 정말 이 사회의 공익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화면 열어서 같이 소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밝은 표정으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또 뇌교육학과, 특히 또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두뇌 훈련법 과목 이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그 과정은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시험입니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시험.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 여러분들이 자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필기, 실기 시험으로 구성이 되는 자격 시험은, 필기 시험은 객관식 오지선답 100문항이고 실기 시험은 필답형 한 7문항쯤 되는데, 예, 그런 유형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험이 이제 1 년에 3번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54회부터 56회까지 되는데 이미 이제 55회까지는 끝났고요. 이번 달 지지난주에 끝났고 올해 남은 것은 56회 11월 3일 날 있는 시험입니다. 네, 이때 이제 혹시 그 지금 오늘 말씀드린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전문성을 이제 좀 인증받고 싶으시다면 이 시험을 준비하셔서 응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 시중의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한 권으로 끝내기가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출간해서 인제 집필해서 이것이 이제 그 시대 고시, SD 에듀라는 출판사에서 그 출판을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강의로 자플러스 채용 채널에서 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혹시나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도 자격 과정 운영합니다. 네, 요것은 이제 8월 7 일부터 56회 자격 과정 운영이 되는데 제가 직접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관심 있으시면 또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서 하는 과정은 이 줌 화상으로 하는데 라이브로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뇌 기반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교육비가 이제 50만 원 정도로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7월 24 일까지 접수하실 경우에 이제 10% 할인에 대한 혜택도 있으시니까 이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좀 이렇게 여러분의 전문성을 갖고 또 활동 무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자격 과정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진정한 삶의 주인, 내 뇌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장 교수님, 제가 질의응답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예. 오늘 지금 제가 한 75분 정도 강의를 드렸는데요. 뭐 이제 다소 전문적인 내용도 있었고 또 이 사례들에 대한 소개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거나 좀 궁금하신 내용 혹은 또 듣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 주셔도 괜찮고 잠깐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 뭐 채팅창에 써 주셔도 됩니다. 뭐 다른 좀 말씀하시기에 좀 그 어려우시면은 네. 네. 아까 김성님 발표도 주셨는데 예. 또 좋은 나눔도 올려주셨네요. 네. 예 이게 리셋하겠습니다. 네. 다시 리셋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숙 님께서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 영역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 영역이 아까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뭐 중재법 관점에서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뇌 건강 측면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광주 광역시 인재교육원에서 공무원 대상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 이제 성인 대상 이 스트레스 관리 이런 영역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학교나 특히 이제 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 그런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사실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브레인 트레이너의 고객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화되는 콘텐츠 혹은 그 어떤 뇌의 연령에 따른 어떤 뇌 특성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영역별 이제 트레이너들의 다양한 활동을 에 여러분들께서 좀 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 문의 주시면 좀 더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좀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는 이 뇌파 업체들하고 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특히 기업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뇌파 측정 상담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이제 측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을 진행해서 어 이제 뇌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예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복 훈련을 했는데 몇 번은 반복했을 때 유론에서 시냅스가 경고가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사실은 이제 반복에 대한 부분은 반복하는 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제의 난이도라든지 또 어떤 과제를 행했을 때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하나의 변수로
예, 접목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그 학습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 뭐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때 뭐 학습 직후에 20분 후, 뭐 하루 후 혹은 뭐 일 주일 후 이렇게 이제 반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인제 그 횟수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그 어떤 목적과 집중도에 따라서 이 반복 횟수는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횟수를 뭐 3번 뭐 혹은 5번 이렇게 이제 정의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딱 몇 번 반복했을 때 뉴런에서 시냅스가 경고이 되고 이런 것을 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반복을 했을 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이 막 분비가 되는데 이 단백질의 분비는 어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숫자로 1, 2 이렇게 카운트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자극됐을 때 이것이 안에 그 화학물질의 농도를 통해서 그 크랩 단백질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횟수 자체로 명확하게 딱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특성들을 보고 사실은 경험적으로 또 좀 실증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어 보면서 뭐 영역에 따른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아주 예리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공교육과 협업해서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 이런 계획은 없는지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어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와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가 그 부산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그 협약에서 들어간 내용이 이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인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육 활동, 아침 체육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뇌파 상담에 대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작용을 활용하는 영역이라든지 혹은 부적응 이 학생 대상으로 하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약서와 함께 제안서가 같이 진행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부산시 교육청하고 지금 또 여기 계신 장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또 고양시 교육청하고 그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다른 학교나 또 여러 가지 그 교육기관에서 사례를 만들고 연결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 또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혹은 이제 그 뭐 이제 교육 어떤 케어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공교육의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적용하는 것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요.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이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영역들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그 학생들의 어떤 마음 건강에 대한 이슈, 특히 뭐 학생뿐만 아니라 또 교사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유호상 님이 뇌병변 장애인이지만 뇌교육 코칭으로 가소성으로 장애를 승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호상 님은 이번에 이제 직전에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 과정도 들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7-8년 전부터 이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장애인이시지만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걷는 모습도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훈련으로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 우리 유 여사님 또 오늘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성희 님께서 협회 회원가입자계 예. 지금 그 협회 이제 정회원 가입되신 분들께는 어떤 그 정회원 그 별도의 그 커뮤니티 이 밴드방에 초대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어 예 그런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추후에 저희 협회에서 그런 경력을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도 같이 예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강사 인력풀로서 네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브레인 트레이너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례 중에서 또 최근에 이제 뇌파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상담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 마인드 카페라는 플랫폼에서 그 상담을 적용해 보기도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하는 그 플랫폼인데 이제 뇌파를 기반한 상담이 또 그 오픈 클래스와 함께 같이 제공이 되니까 그것 또한 이제 많은 고객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쪽 영역도 되게 유망한 그 영역이 아닐까 싶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자분들이 뇌파 상담을 잘하실 수 있도록 뇌파 트레이닝을 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직무 훈련 과정도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필드를 같이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아주 또 질문들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한 분만 더 네 소감이나 예 궁금하신 내용 예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 정말 화면에 이렇게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진짜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장 교수님 여기까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오늘 늦은 시간, 또 특별한 강연과 함께 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각자 서로에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는 올해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 대한민국이 이제 그 마음 건강 100만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네, 한국이 더없이 이제 고속 성장을 했지만 안에 이제 조금 골마서 터진 것들, 쌓였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 마지막 지점.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잡는 역할을 브레인 트레이너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내교육 학문이 또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되어서 네, 학부과정과 대학원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또 브레인 트레이너를 실제로 또 훈련하고 양성하는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가 올해 또 신설이 내교육 단과대학 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뇌과학은 늦었지만 뇌 훈련 분야는 또 뇌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남을 따라갈 나라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좀 그런데 앞장서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교수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수연아님. 네네. 네, 제가 아유, 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네, 건강한 얼굴 뵈니까 좋네요. 아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네, 해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저희가 5월 말부터 6월까지 6주간 그 하남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바로 기말고사 직전까지 이제 그 뇌와 함께 이제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너 정회원님들하고 1대1 상담도 하고 학습 코칭도 하고 이러면서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그 노영철 국장님이 뇌와 학습이라는 걸 갖고 와서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노 국장님께. 그런데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와, 진짜로. 와, 예, 그래갖고 한 친구는 과목당 막 20점씩 올라간 아이도 있고요. 와,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선생님께서 2학기 때도 또 해달라고 그래갖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게 6주간 하는 게 거의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 또 상담에 참여해주신 브레인 트레이너 정회원님들 감사드리고 이런 구조가 앞으로 정회원들하고 학교하고 이런 매칭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아유, 아유, 최 잘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최 최 연아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최 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사고? 네, 네. 네, 교통사고가 있으셔서, 네, 그래도 네. 너무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역시 브레인 거기 트레이너시네. 강의 갔다 오다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아유, 잘 네, 맞춰서 아이들이 결론이 좋았고 학습도 점수도 또 많이 올라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담당선 연구부장님께서 2학기 때도 새로운 학생들도 하고 또 심화 과정도 같이 해서 좀 연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너무 신나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뇌를 알면 어쨌거나 공부도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최연아님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주변에서 그런 시간, 공간을 바꿔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